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황칠나무 잎을 수확합니다. 제가 이 나무를 심은 지가 지금 보면 주목이 둘레가 한 10cm 정도 되는데, 이 나무를 심은 지가 지금 한 3, 4년이 됐습니다. 근데 건강에 좋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그런데 언제 수확을 해야 되는지를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인터넷에 찾아봐도 없고, 유튜브에도 대부분의 영상, 거의 모든 영상을 봐도 잎을 언제 채취해서 약재로 사용을 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게 없어. 그냥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그냥 만병통치약이다, 이렇게만 해요. 그리고 심어놓고 4년 동안 수확을 한 번도 못 했습니다. 오늘 내가 몇 년을 관심 있게 황칠나무에 대해서 나오는 게 있으면 항상 들여다봤어요. 그런데도 이 자료를 얻을 데가 없었어요. 그래 이제 최근에 내가 어떤 자료를 보다가 하니까, 이 가을에 서리가 내리기 전에 이 수확을 한다. 그래서 그거를 술을 담거나 무슨 차를 끓인다 하는 그걸 내가 알게 됐어요. 그전에는 아예 그런 영상도 보지도 못했고, 그리고 봄에 새순이 올라왔을 적에는 그거를 새순을 따가지고 또 덕거가 차로도 하고 하는 그런 영상도 있고 했는데, 근데 새순을 우리가 나물로 먹는 거 외에는 새순을 따버리면 그 다음 성장이 제대로 안 되는데, 분명히 내가 이제 의심을 했죠. 근데 보통 이래 새순이 왔을 때 새순을 따버리면 나무의 성장이 늦어지거든요. 모든 나무는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순이 날 때는 새순을 그걸 따면 안 됩니다. 사실 안 되는데, 우리가 녹차나 이런 거는 새순을 따지만은, 그래 이 황실나무에 대한 자료가 없어가지고 몇 년을 구경만 하고 쳐다보면서 이 소가리만 했지. 근데 이게 이제 지금 서리가 내리기 직전에, 지금 이 씨앗이 이 까맣게 되면 이미 그때는 조금 늦습니다. 이렇게, 왜냐, 단풍이 져버리고 추워져 버리면, 단풍이 져버리면 잎을 사용을 못 하죠. 그래서 제가 지금 서둘러야 되겠다. 그리고 씨앗은 아직 씨앗에 대한 정보도 수많이 찾아봤는데, 씨앗을 약용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어디에도 나와 있는 정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씨앗은 포기하더라도 잎이라도 수확을 해야 되겠다. 지금 더 추워지면, 여기는 또 산중이기 때문에 추워지면 금세 이렇게 또 잎이 누래져 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니까. 그래서 오늘 전지가위를 가지고 불이 나게 그래 이제 수확을 하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첫 극을 합니다. 그래 우리가 나중에 이제 이렇게 담을 겁니다. 그 약의 약성에 대한 거는 어디 좋다 어디 좋다는 거는, 그런 거는 구전으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말이지만은, 그런데 정작 수확을 언제 해서 어떻게 약용으로 사용하고 어떻게 해서 법제를 하는지 이런 것도 없어요. 근데 이거는 다행히 크게 황칠나무는 크게 부작용이 없는 나무더라고. 이 혈액순환을 촉진시키기 때문에 산모, 그러니까 임신부는 이 좀 삼가하는 게 좋다는 그런 말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심은 지 한 4년 만에 처음 이 수확해 보는 겁니다. 아이고 참 진짜 어렵습니다. 어찌 약이 되는 나무를 심어 놓고도 이걸 먹는 방법을 몰라 가지고 이렇게 몇 년을 그냥 이 특이한 향이 납니다. 이 가지를 자르니까 향이 확 납니다. 이게. 그래 일단
야, 4년 만에 이렇게 첫 수확을 해봅니다. 어찌 그 많은 황칠나무가 좋다고 자랑을 하는 그런 영상이 그렇게 많은데 어떻게 그걸 언제 채취해서 어떻게 먹는지에 대해서는 일체 그런 게 없으니까. 네, 참 그래가지고 참 소가리를 많이 했는데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그래, 한 번 더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혹시 황칠나무 키우시는 분들이 계시면 황칠나무 지금 서리가 내리기 직전에 더 추워지기 전에 수확을 하면 되고, 그리고 이걸 잎을 가지고 깨끗이 씻어 말려 가지고 술을 담거나 그렇지 않으면 말려서 완전히 말려 가지고 차로 마시거나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답니다. 오늘 4년 만에 이렇게 하니까 거의 뭐 감동입니다. 감동. 어째 이럴 수가 있었는지. 심어놓고 쳐다만 보고 4년을 있었으니까. 이제 내년엔 새순이 올라오면, 봄에 새순이 올라오는 거는 아마 이제 옆에 쪽을 수확해 가지고 새순은 뭐 술이나 그 차로,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마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 늦가을에 수확하는 거는 뭐 차로도 좋겠지만은 일단 뭐 약한 20도 술로 해가지고 마시면 그렇게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양이 제법 많습니다. 이게 참 어렵습니다. 이게 그래서 내가 처음에 당뇨와 간에 그때 황칠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알려지지 않았을 때일 겁니다. 그래가 내가 저는 뭐 당뇨 이런 고혈압 이런 건 없습니다. 없는데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 누구나 다 그런 질병은 현대병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그런 질병을 갖게 되죠. 그래서 그걸 대비해서 심은 거죠. 우리 여기는 뭐 약초나무가 여러 가지가 참 많습니다. 제가 많이 야생 산에서 캐다가 심어 놓은 것도 있고 많이 심어 놨습니다. 심어 놨는데 참 황칠나무 이거는 외부에서 돈 주고 사가 와가지고 수확도 제대로 못하고 뭐 어떻게 먹는 건지 독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모르고 그냥 시장에 오일장에서 판매하는 분 그저 그분이 말씀대로 그때 대추나무하고 사면서 석류하고 사면서 그냥 만병통치약이다, 뭐 간에도 좋고 다 좋다고 해서, 그래서 내가 예방 차원에서 사다 놓은 거죠. 사다 놓았는데 일단은 뭐 오늘 감동입니다. 참 어째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영상을 보면 황칠나무가 언제 수확을 해서 먹는지에 대해서는 일체 그런 말이 없습니다. 없고, 제가 이렇게 한 4년을 마음고생하면서 찾아본 자료에 의하면 우리 또 키르기스탄에 계신 또 한의학 박사 한 분, 그분께도 내가 이거 한번 물어봤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이 잎을 연중 수확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알아본 결론은 그렇습니다. 그 대신 이런 거는 새순이거든요. 새파란 거는 1년치입니다. 이런 거는 어느 정도 남겨둬야 됩니다. 이걸 잘라버리면 더 이상 커 올라가지가 않죠. 그리고 이런 거는 2년치거든요. 이렇게 하얀 거는, 하얀 가지는 어떤 나무라도 이런 거는 자르면 안 되고, 뭐 이걸 다 잘라가 뭐 약으로 다 해먹어버리고 뭐 내년에는 없어도 된다 생각하면 뭐 다 이렇게 잘라버려도 되겠죠. 수확해버려도 되겠지만은 당장 배고프다고 내년에 씨앗까지도 다 톡 털어가지고 먹어버리면 안 되겠죠. 내년에는 못 먹지 않습니까? 이것만 해도 뭐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는 한 그루밖에 없어가지고 뭐 뿌리를 채취하고 이렇게는 못합니다. 뿌리를 채취를 하면 뭐 뿌리에서 인삼향이, 사포닌 향이 엄청난다 하더라고요. 근데 뭐 그렇게까지 해 먹으려면 나무가 뭐 한 수십 그루는 있으면 그렇게 뭐 몇 그루는 희생시켜 가면서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요. 그리고 씨앗은 이 씨앗은 발화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뭐 그거는 선수가 해야 될 것 같고 저는 뭐 그것까지는 바라지 않습니다. 근데 씨앗을 뭐 약으로 쓴다든가 하는 그런 정보를 아직까지 못 찾았습니다. 분명히 식용목의 씨앗은 당연히 씨앗도 약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정보가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씨앗은 따로 말려뒀다가 그래서 한번 정보를 찾게 되면 제가 어떤 그 정보에 나오는 대로 한번 뭐 약을 만들든지 해볼 거고, 그렇지 않으면 봄에 밭에다가 그냥 한번 뿌려놔 볼 생각입니다. 생각보다 양이 많습니다. 근데 향이 이걸 무슨 향이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가지에서 이걸 지금 이 자르고 나니까 여기에서 향이 납니다. 나는데 뭐 특이한 향입니다. 이 뭐 나무 가지 이런 뭐 풀냄새 이런 게 아니고 특이한 향인데 맡아보지 못했던 향, 뭐 그런 향입니다. 그런 향인데 이거만 해도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이거 참 이 4년 만에 이거 뭐 이런 경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당뇨 환자, 그리고 또 뭐지? 뭐 당뇨, 고지혈증, 그 다음에 간, 뭐 그리고 이게 또 항암 성분이 뛰어나다고 합니다. 이게 항암 성분도 뛰어나고 거의 뭐 그 논문 자료에 의하면 항암 성분이 차가버섯보다 1.5배 많다고 합니다. 현존하는 어떤 열매나 나무류 중에서 항암 효과가 가장 뛰어난 열매는 사실 차가버섯이거든요. 뭐 제가 차가버섯을 우리나라에 최초로 21년 전에 이 한국 땅에 최초로 갖고 왔던 사람입니다. 제가 이 차가버섯의 원조지요. 우리나라에 처음 차가버섯을 알렸던 사람인데, 제가 지금 그래서 차가버섯이 그 당시에는 홍보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지만은 그래도 국민 약품이 되었죠. 약품이자 식품이 되었죠, 차가버섯이. 그러고 보면 제가 우리나라 국민들을 위해서 참 좋은 일을 한 것 같습니다. 그때 러시아에 제가 한참 뭐 지금도 다니지만은 러시아에 한참 상주하고 할 적에 그때 제가 러시아에서 차가버섯을 변호사 친구한테 이제 너희 나라에도 이런 게 있나 하면서 묻길래 그게 뭐냐, 차가버섯이다, 그런 거 없는데 이래가지고 그 논문 자료를 보다 보니까 완전히 만병통치약이었습니다, 차가버섯이. 그래서 지금도 제가 뭐 차가버섯은 뭐 저렴한 가격에 그렇게 판매하고는 있습니다. 아름아름 전문적으로 판매하지는 않고, 옛날에는 전문적으로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조용해. 자, 황칠나무 이제 수확 다 해갑니다. 이걸 약으로 해가지고 저는 또 몸이 어떤 의약품보다 이런 그 한방 쪽의 약이 제 몸에 굉장히 잘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먹으면 금세 반응이 옵니다. 어디에 좋은지. 그렇기 때문에 한번 잘 먹어보고 어떤 효과가 오는지 나중에 따로 방송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